311개. 경기도에서 1등이에요. 학원가가 잘 돼 있으면 서울로 출퇴근하기 되게 좋은 신축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투자자가 보기에는 이런 곳이 다 있네? 라고 했던 곳입니다. 인덕원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호재가 되게 많이 껴있는 곳이잖아요. 4호선, 인동선, 몰판선, GTX-C에다가 과천의 지정타까지. 평촌을 처음에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이면 어떤 단지를 보셔야 될까? 오늘 준비한 곳은 안양시 동안구입니다. 이 서초구하고 과천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안양시의 거의 큰 형급이 되죠.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가격의 흐름도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중남부에서 거의 대표적인 생활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촌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시흥이나 군포, 의왕이 있는데 여기를 전부 다 대표할 정도로 생활권이 되게 탄탄하고 일기 신도시라서 그런지 이렇게 반듯반듯한 계획도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이 안양 동안구의 특징이고 경기도 내에서 학원 밀집도가 1등인 것입니다. 제치동 학원가를 보면은 서울 1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882개. 중계학원가 226개라고 돼 있고 그리고 여기가 목동 128개 정도 이렇게 규모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는 평촌 학원가는 어떠냐? 311개. 경기도에서 1등이에요. 학원가가 잘 돼 있으면 주변의 중학교들도 고등학교도 공부를 잘하더라.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는 너무 중요한 경수대로. 사실 경수대로가 평일에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막히는 도로예요. 왼쪽으로는 1호선이, 4호선이 안양을 그대로 관통해서 과천을 지나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새로 생기는 곳이 이제 월곡 판교선. 여기 때문에 사실 이 위쪽에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좀 기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금정역을 GTX-C까지 이렇게 지금 교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출퇴근하는 게 자차를 이용해서 이 수도권 제1순환도로를 타고 판교 쪽으로 생각보다 자차를 많이 타고 가되거든요. 대표적인 생활권으로는 평촌 남쪽이라고 해가지고 평남, 위에는 평부, 위쪽에 비산동 쪽 생활권이 있고 그리고 1호선의 그 안양역 위쪽에는 동편마을이라고 약간 되게 깔끔하고 쾌적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포일, 내손, 오전동 그리고 이제 3번까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학원가를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지 보시고요. 네. 번째는 역세권, 세 번째는 연식이 좋은 곳으로 보시면 좋다. 동안구, 평촌의 단지 투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인마을 현대홈타운. 사실 뭐 명실상부한 평촌의 대장이죠. 학원가의 최대 수혜지. 여기가 이제 학원가거든요. 맞아요. 현대홈타운은 1단지하고 2단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1단지는 사실 학원가랑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학원가 최대 수혜의 단지가 된 곳입니다. 어머님들이 사실 걱정할 필요가 많이 없죠. 그리고 2단지 쪽은 길 하나만 건너면 귀인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귀인초를 보낼 수 있는 단지 중에서 연식이 좋은 단지라서 가격이 아주 짱짱하게 잘 나가고 있어요. 백일동이 사실은 학원가에서 제일 가깝고 지하주차장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가게 되면은 실제로 매물 볼 때 가격대가 가장 조금 잘 나가고 황금성도 이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이 근처에 있는 신축들이 이 귀인현대 홈타운 30평대 가격보다 살짝 좀 못 미치거든요. 대부분. 맞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귀인현대 홈타운을 좋아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라님은 이 평촌 신도시에서 가장 혹시 선호하는 마을, 그냥 내가 산다면 여기 산다면 여기 산다면 거주한다면 가지고 간다면 저는 아마 현대들을 가져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련마을. 목련마을 왜요? 전 아무리 그래도 역세권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목련마을이 그 평촌 중앙공원 이용하는 거나 범기역 이용하는 거나 학원가 이용하는 거나 딱 중간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지는 향촌 롯데입니다. 네. 사실 30평대가 되게 잘 나가는 보통 20평대를 찾으실 때는 현대 4호차를 먼저 찾으시고 30평대를 찾으실 때는 향촌 롯데를 먼저 찾으세요. 우리가 학원가를 보내려고 하면 장년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이 좀 커야 되잖아요. 30평대가 조금 더 선호되는 귀인현대 홈타운 30평대 가격이랑 향촌 롯데랑 다 같이 움직입니다. 선호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를 한번 매수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1층이었어. 나중에 못 파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수를 고민했던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경우에는 1층을 고려하셔도 됩니다라고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좋아요. 여기 이제 아실의 실거래를 보면은 24년 4월에 제가 이 매물을 봤습니다. 백일동에 1층이 물건이 나온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부동산 사장님. 완전 금매 나왔어. 그때 당시 호가가 8억으로 물건이 나온 거예요. 실거래 보이시죠? 10억 5천. 보통 이때 호가가 10억에서 10억 5천 선. 근데도 1층을 고려할 만큼 진짜 싸게 나온 거예요. 기존의 가격보다 20% 정도 싼 물건. 근데 여기는 길만 건너면
평촌 학원가를 갈 수 있고 그렇지. 평촌 중을 보낼 수 있고 평촌초가 초품화해. 30평대 1층에 대한 수요가 엄청 높다는 많지. 거를 아니까 여기는 투자할 수 있구나라는 제 그 투자 그 기준 범위에 들어왔었어요. 누가 2천 더 준다 그래가지고 바로 2천에 나가. 바로. 특히 이 주변에서 선호도를 받을 만한 요인이 있으면 여러분이 1층도 저는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원 1단지. 초원마을을 좀 가져왔는데 네. 이마트 평촌점이랑 평촌역이 있고 이 평촌역에서 쭉 나와가지고 올라오면 있는 곳이 바로 초원마을. 그 상권과 학군을 좀 가진 아주 가성비가 좋은 단지, 그렇죠. 좋은 마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소형 평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1단지 성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는 동안초, 대림하고 이 대원은 길 건너에 귀인초를 보냅니다. 가격대가 그래서 완전 달라져요. 그렇죠. 네, 여기는 오브 타입이 계단식이고요. 여기서는 주요해서 봐야 될 게 어떤 초등학교로 가느냐, 그리고 연식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복도식이냐 계단식이냐를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92년식으로 지금 이 주변 단지들이 전부 다 리모델링 호재, 이런 재건축 호재들이 쭉 있어요. 다음 단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번째 단지는 무궁화 경남. 무궁화 마을은 이렇게 학원가에서 우측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가 범계역이 있는 거죠. 이 밑에 쪽에 맞아요. 범계역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보이는 곳이 무궁화 마을이고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일단 이 아파트 단지는 이제 경남 아파트 단지 배치도 있고 이 304동하고 305동이 이제 20평대. 근데 여기가 복도식. 아무래도 그 학교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이쪽이 좀 가격이 좀 아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단지들보다는 조금 더 학원가를 밀접하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무궁화 경남 위치를 제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신축이 나옵니다. 평촌 트리지아입니다. 여기는 외곽에 지어놨는데 가격이 이렇게 짱짱하지 하고 갔었거든요. 생각보다 여기 진짜 좋아요. 범기역 가는 것도 되게 버스 많이 다니면서 되게 접근성이 좋고요. 그리고 학원가도 생각보다 가까워요. 맞아요. 학원가를 보내는 분들은 3단지 쪽을 좀 선호하고 그리고 범기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2단지 쪽을 좀 선호를 하시고 1단지 쪽은 약간 뒤쪽에 있긴 한데 여기도 되게 고즈넉하고 좋아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아무래도 다른 신축들이 범기역을 기준으로 해서 더 외곽에 있거든요. 이 아크로 베스티뉴라는 신축 단지를 빼고는 전부 다 이 1순환도로 다 외곽 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촌 트리지아를 사람들이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경도 진짜 깔끔하게 잘 해놓고 맞아요. 놀이터에 애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24년도에 이제 입주를 했고 2,400세대 대단지라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은 조금 접근이 아쉬운 게 등기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이 등기가 안 나온 상태에서 매매 거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뭔가 대출 문제가 꼬여 있다거나 매수를 하더라도 잔금을 되게 뒤쪽으로 밀어놔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오브 타입이 한 9억 5천, 그렇죠. 10억 정도? 근데 여기 아마 등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트리지아 일단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여기는 사실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는 20평대, 30평대가 거의 모든 동에 이렇게 섞여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선호를 한다기보다는 애초에 분양가 자체가 요 앞쪽 동들, 2단지 앞쪽 동들이 조금 높았습니다. 네. 다음은 평촌 센텀퍼스트. 어, 여기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이제 새롭게 많이 들어왔죠. 네. 사실 센텀퍼스트가 가장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연식이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 센텀퍼스트가 뭘로 유명했냐면 JSS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바로 길 건너가 교도소. 교도소가 있어요. 음, 교도소 뷰 나오는데 어떻게 사냐. 결국엔 여기 아파트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센텀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살고 싶은데 학원가도 좀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기 시작한 거죠. 단지 자체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쾌적하고요. 그래서 바로 앞에 보면은 시장도 있고요. 길가 쪽으로 나가면은 인도운동탕상 공사를 하느라 도로 통제도 되게 자주 하고 좀 어수선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사실 지금은 좀 여기에서 실거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곳이긴 해요. 110동, 109동, 104동에서 이 남서향으로 보는 뷰, 이 106동, 101동에서 이 남동향 쪽으로 보는 뷰. 그래서 이 안양교도소를 비껴나가는 뷰 있잖아요. 이쪽을 보면 산이 나오고 이쪽을 보면은 저기 삼본이랑 그런 뷰를 사람들이 조금 선호해서 바깥쪽에 있는 고층 뷰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뷰. 평촌 더작 센트럴 시티입니다. 그 호계동이라는 곳에 이 신축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16년식 더작 센트럴 시티가 유일한 거의 신축이었어요. 왼쪽에 이제 한가람마을을 끼고 오른쪽에
그 지식정보타운처럼 돼 있는 공장 부지 이렇게 있는데 음. 여기는 그래도 도로가 정비가 돼 있어서 되게 깔끔한 느낌을 받아요. 여기는 평촌역에서 사실 걸어 다닐만 합니다. 충분히. 4호선 출퇴근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축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많이 들어가셨던 그런 곳입니다. 백사동, 백오동, 백육동, 백일동, 백구동, 백팔동 사이드 쪽으로 이제 20평대가 배치돼 있고요. 서울로 출퇴근하기 되게 좋은 신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럭제님께서 심지어 인덕원 센트럴 푸르지오도 매전이 엄청 올랐다. 인덕원 쪽이 사실 작년 말부터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시장 분위기를 가보면은 아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럭제님 인덕원이랑 이런 부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다음 단지로 인덕원 마지막으로 준비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비산 삼성랜이야. 네. 비산동에서도 가장 좀 대단지 격의 구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는 되게 낮은데 전세가는 되게 높아서 아주 투자자가 보기에는 이런 곳이 다 있네? 라고 했던 곳입니다. 너무 큰 단지에 약간 완만한 언덕이 있고 여기 길을 건너면 여기에 또 다른 생활권이 이렇게 있고 이마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20평대가 생각보다 많이 좀 없어요. 그리고 거의 다 84 위주이고 네. 사실 실제로 투자를 좀 고려할 때도 84 타입을 위주로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아홉 번째는 평촌 자이아이파크입니다. 사실 이 호계동 쪽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신축이 많이 들어왔지만 이 비산동 주변에도 신축이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메가트리아가 84 타입이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려는 분들 선호도가 되게 높아서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평촌 자이아이파크 그리고 이 밑에 쪽에는 레미안 푸르지오 그리고 위쪽에는 엘프라우드와 이제 2년 뒤에 입주하는 퍼스니티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월판선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제 안양 종합운동장역이 생기기 때문에 역세권 단지가 돼서 인덕원역까지 쭉 가면은 바로 4호선으로 갈아타고 서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평촌 자이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돼 있는 단지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특징이 그 계단식 방 2개짜리 소형 세대도 있고 이제 전용 5구도 있고 나머지가 이제 84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지막으로 인덕원 마을 삼성 인덕원 마을 삼성을 되게 다이나믹한 단지였어요. 특히 시세가. 그래서 여기는 좀 한 번은 소개를 좀 드리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채우고 있죠. 네. 여기 인덕원 마을 삼성이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은 여기 인덕원역이 있습니다. 네. 이 인덕원역에서 걸어오기에는 약간 엄청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충분히 역세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리예요. 인덕원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호재가 되게 많이 껴있는 곳이잖아요. 4호선, 인동선, 월판선, GTX-C에다가 과천의 지정타까지 지식정보타운까지 들어오면서 일자리와 교통을 전부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세가 이렇게 천장을 뚫고 올라갔죠. 24평인데 거의 10억이 넘게 실거래가 찍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락장이 왔을 때 밑도 끝도 없이 쭉 떨어집니다. 진짜 6억대까지 이제 호가가 나왔는데 하지만 여기에서 용기 있게 이 매수를 하신 분들은 또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렸습니다. 이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타입이 좀 나뉘죠. 그래서 선호도가 좀 많이 갈리는 곳이 있는데 백삼동 같은 경우에는 인덕원역하고 되게 가까운 동이에요. 그리고 101동, 111동이 A타입, B타입이 차이점이 방 개수.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방이 3개. 그리고 초록색 102동, 105동, 106동, 109동, 112동이 방이 2개. 105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 뷰가 진짜 뻥 뚫려가지고 잘 나오고 109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 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어서 여기 109동, 105동을 방 2개 중에는 선호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이제 방 3개를 사람들이 좀 먼저 확실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선호하는 요소나 이 방 개수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좀 많이 선호도가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촌을 처음에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이면은 어떤 단지를 보셔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초원마을을 들어가시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라님도 의뢰인분들이랑 실거주 하시는 분들 초원마을에 많이 가셨다고 하셨는데 시작이 좋은 곳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가성비가 되게 좋은 단지라고 생각을 해요. 4호선을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가격대도 되게 저렴한데 5구 타입의 계단식 복도식 선택해서 살 수 있다. 가격대는 요 정도 합니다. 7억, 4억 정도. 그리고 두 번째 게이트 단지는 아까 보라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구독자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여기서 판교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되게 차량 통행량이 되게 많은 곳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은
이런 곳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대가 저는 괜찮다고 저 생각을 해요. 어바인 퍼스트 가격 좋더라고요. 네,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렴한데 신축을 할 수 있구나라고 좀 진짜 신축은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분당, 평촌, 천, 일산, 수지까지 이렇게 1기 신도시로 묶여져 있는 단지들의 재건축이 속도가 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속도가 나는 순간 대체주택은 결국에 호계동, 이제 내손동, 포일동, 그리고 이쪽 비산동, 맞아요. 이쪽 이제 안양종합운동장 쪽, 그리고 이제 만안구에 있는 안양역 쪽까지도 분명히 퍼져서 가격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덕원 동탄선이 들어와서 인덕원역까지 또 갈 수도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좀 가격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분들이나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촌의 향촌이나 인덕원 푸르지오 같은 곳과 광명 철산의 중하급 아파트와 비교한다면 어떤 곳을 더 추천하실까요? 추천한다기보다는 어디를 더 선호하냐? 광명 철산에서 중하급 단지라고 하면은 그 이터넷에서 센트레벨 정도 되나? 중급이면은 철래자? 광희센, 철래자, 이제 호롱, 저기 위브 이런 애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중에서는 향촌이 먼저인 것 같고 철산 중하급이랑 인덕원 푸르지오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수지 분당은 그러면 성남 구도심 쪽으로 간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분당 분들은 아마 수지로 많이 갈 거예요. 신혼 첫 집으로 한가람 세경은 어떻게 보실까요? 12월에 결혼 예정인데 보금자리로 대출 5억 중반에 맥시멈 금액이 한가람 쪽은 거의 다 사고 이렇게 더 소형 평수로 많기 때문에 이 4호선 남쪽으로는 7억 이래가지고 아마 이 가격으로 가려면은 무궁화 태영 정도로 완전 멀어져야 한가람 세경을 좋게 보죠. 근데 한가람 세경보다 더 나은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영끌이면 저희 또 비추천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예산도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케빈님 상담을 풀케어 받으셔서 얼른 매수하시고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생사부 지금 가격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5억 5천? 6억이 좀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 5억 5천에서 6억이면요. 서울에 아직 할 게 많아요. 서울에 해야 됩니다. 전 좀 더 넓게 볼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그렇지 않나요? 동의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조금 더 내고가 되거나 또 숨겨져 있는 물건이 있거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매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뒤져봐야 아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삼경 2단지와 샛별 한양 2, 3단지는 어떤가요? 저는 웬만하면은 4호선 밑으로 내려오는 게 조금 더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쾌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손동은 GTX-C 수혜가 있을까요? 지금 A가 개통을 했잖아요. 한번 타보시면 이게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구나를 조금 느끼실 것 같고 내손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인덕원역까지 지금도 버스 타고 가시거든요. 그렇죠. 마을버스가 되게 잘 돼 있고 맞아요. 그렇게 많이 불편해하지 않으세요. 그 말인즉슨 여기 인덕원역에 GTX-C가 들어왔을 때에도 이분들은 그때도 버스 타고 인덕원역을 갈 거고요. 그러면은 4호선을 타고 쭉쭉쭉 거쳐서 갔던 그런 역들을 GTX-C로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매수하시는 분도 매번 매수하시고 좋은 물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신청하십시오. 좋습니다. 지금